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을 하잖아요. 내가 음주해가지고 사람을 쳐요. 그래서 다쳤어요. 음주뺑소니가 되잖아요. 그럼 5년이에요. 깜빡하고 내 인적사항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부주치상으로 인정을 했어요. 경종을 울려라. 네, 경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장변님, 오늘은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교통사고 뺑소니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유명 가수가 이제 뺑소니, 음주운전 하다가 뺑소니를 치고 이제 도주를 해서 사회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됐었었고, 사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제 기존에 언론에 뭐 대서특필된 뺑소니 사고가 좀 많았었죠. 사고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뺑소니 정의는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거를 이제 뺑소니라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일단 뺑소니와 관련해서 사실 크게 보면 쟁점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아예 사고가 난지 몰랐다는 부분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거. 그러니까 사고 난 건 내가 인지를 했는데 구호 조치 안 한 거, 이렇게 나뉘고요. 앞에 사고가 난지 몰랐다는 부분도 사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다른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구호 조치,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네, 사실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누가 봐도 이제 나쁜, 이제 뭐 이렇게 완전히 현장을 벗어나서 사고가 났는데도 도망가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만 제대로 좀 조치를 못한 경우 또 뺑소니로 처벌이 되니까 이건 조금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행동이 훨씬 이제 큰 문제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뺑소니가 뭐 처벌하는 법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상대방이 거의 다치지 않거나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요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의 사고 미조치로 처벌이 되고,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도주치상, 도주치사라는 죄명으로 가중처벌이 돼요. 그리고 도주치상 정도가 되면은 상대방하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실형이 나옵니다. 사실 합의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이제 사람이 다치니까 정말 좀 무거운 범죄 사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뺑소니는 사실 음주 상태에서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음주 뺑소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 내가 음주해가지고 사람을 쳐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러면 위험운전치상죄라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형량이 진짜 높아요. 형량이 거의 사람 죽이려고 했다, 요 정도 느낌으로 봐서 처벌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네, 그렇다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후 구호 조치 관련해서 주로 문제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이제 사고 미조치, 요 구호 조치 관련해서 문제되는 쟁점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주 행위로 간주될 만한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 후에 피해자한테 내 인적 사항을 제공을 안 해버린 경우, 이게 했냐 안 했냐, 요게 문제가 되고, 셋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세 개가 문제가 됩니다. 네네. 먼저 그 첫 번째로 말씀 주신 도주 행위로 간주될 만한 행위,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원래 사고가 나면 바로 정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차 안 하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를. 응? 이제 한번 예로 한번 해볼게요. 예로. 자, 예를 세 개를 들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200m를 이동했다가 다시 왔어요. 200m. 두 번째는 30m를 이탈했다 다시 왔어요. 세 번째는 21m를 이탈했다 다시 왔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네. 이 세 건 다 법원에서 재판에서 결과가 나온 건들이에요. 장변님 의견은 어때요? 일단 이제 이탈을 했다면, 그 현장을 이탈했다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도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렇게 뭐 이탈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의 감으로는 일단 200m는 감으로 딱 봐도 아 이거는 도주로 인정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30m랑 21m는 약간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주가 아니라 잠깐 그 사고 난 후에 옆에다 잠깐 차를 좀 빼려고 세우려고 뭐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래, 언제나 결론부터 듣고 싶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200m하고 2번 30m는 유죄, 3번 21m는 무죄가 됐어요. 뺑소니가. 제가 그럼 한 20m 정도는 괜찮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겠죠. 예. 오히려 30m를 움직인 것만 해도 이게 유죄가 나왔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정말로 차를 세워두려고 그랬을 수 있죠. 있는데 증거의 세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거고요. 잠깐의 판단 잘못해가지고 뺑소니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아니 30m가 도주면 그럼 21m도 도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다른 차이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다른 차이가 있었죠. 정말로 법원이 20일은 되고 30은 안 되고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21m 사안에서는 일단 정말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었고요. 거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주차를 하고 바로 와가지고 내가 이거 가해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갔다가 온 시간도 나왔는데요. 1분이 안 걸렸어요. 갔다가 오기까지. 이제 그런 점까지 아마 모두 종합해서 법원에서 이거는 뺑소니는 아닌 것 같다라고 무죄를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거는 수사기관은 이것도 뺑소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일단 이동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게 뭐 21m냐 30m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현장을 이탈하면 그렇죠. 이제 뺑소니 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인적사항 제공 안 한 거 요거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실무에서도 뭐 이거를 정말 인적사항 제공을 간과하시고 처벌된 경우가 꽤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례를 좀 얘기해 보면은 이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직접 데려다 줬어요. 근데 깜빡하고 내 인적사항을 얘기를 안 한 거야. 물론 뭐 깜빡하고일지 고의적인지는 물론 법원에서 판단했겠지만요. 근데 당시에 그리고 그 교통사고도 한 시속 10km 정도 서행하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큰 사고도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어쨌든 사안에서 법원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떠나는 이 행위, 요거를 문제 삼아서 이거를 도주치상으로 인정을 했어요. 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람을 쳤는데 그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였던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큰 사고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스친 약간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가다가 이렇게 넘어진 거죠. 근데 그래서 가해자가 차를 바로 멈추고 아이한테 괜찮니? 집에 혼자 갈 수 있겠어? 이렇게 했더니 애가 다리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이제 넘어졌으니까 근데 뭐 혼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됐는데 법원은 이게 도주치상이 성립한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 아이 나이가 되고 하면은 인적사항 알려줘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적사항만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이게 애를 차로 친 이상 병원에 데려가든지 또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애 말만 듣고. 이거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도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구호 조치라는 건 어떻게 해야 이제 제대로 하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약간 FM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따르시면 되는데 사고가 나니까 잘 기억을 못 하거나 당황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정차입니다. 무조건 정차고 차에서 웬만하면 내려야 돼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피해자한테 다가가셔야죠. 상황을 봐야죠.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정말 경미한 게 아니라면은 119, 112 신고는 그냥 하시면 돼요. 해버리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정말 경미해도 사고 피해자보다 먼저 현장을 안 떠나면 사실 큰 문제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괜찮으실 거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안 했다. 그러면 구호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고 평가될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이제 면허 취소 기간이 달라지지만 뺑소니는 그냥 바로 면허 취소 4년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사처벌 말고 당장 이제 신분상에 내 생활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음주 뺑소니가 되잖아요. 그럼 5년이에요 또. 그러니까 실제 실무상으로는 음주 뺑소니가 워낙 많으니까 5년 사안이 많죠. 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이제 뺑소니가 되지 않기 위한 구호 조치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노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경종아 울려라! 네,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첫째, 교통사고를 내면 일단 무조건 차량을 정차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서 상황을 살피시면 되겠어요. 둘째, 정말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9, 112 신고는 그냥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내 인적사항은 무조건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면 되겠죠. 넷째, 아무리 사안이 경미해도 피해자보다 먼저 현장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니더라도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고가 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도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